전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기업 간담회에 10대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었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 대통령 자리에 잠시 앉을 뻔한 해프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 그걸 취소하고 있어요. 아예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성 회장이 본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정의성 회장의 자리를 착각한 걸 두고 야망 있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알려지면서 또 화제가 됐는데요. 갑자기 또 이것 때문에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남혜연 기자께 좀 여쭤볼게요. 네. 뭐 댓글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네, 저 한마디가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는데요. 저도 역시 저 장면을 보면서 야망이 있으시네라는 게 굉장히 정말 나중에 정계에 진출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게 그러니까 저게 하는데요. 대권 욕심 있으시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로 제 자리를 옮겨 앉았는데요. 자연스럽게 고 정주영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정주영 회장은 1992년에 정계에 진출해서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예. 물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기업 회장으로서는 이렇게까지 한 사례가 드물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일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정말 나오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네티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재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벌이라고 하면 과거 드라마에서 보면은 뭐 갑질이라던가 뭐 돈이 많고 누가 뭐 주식을 얼마만큼 주녀받았는지 이런 뉴스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엔 너무 친근하게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티즌들의 이런 환호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선 회장의 할아버지인 정주영 선대 회장의 어떤 꿈을 이뤄주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까지 했던 할아버지 소원을 이루는 거 아니냐,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던 건데요. 정치 격동기마다 깜짝 스타로 종종 등장하는 직업군이 바로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Country that could produce a cars perfectly could produce anything. He was right about that for sure. 정주영 명예회장의 유행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말, 이봐, 해봤어? 이게 아닐까 싶은데 해보고 얘기하라. 이런 아주 상징적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고 성공만 이어가다가 아무래도 실패한 건 정치 도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어떠신가요? 정주영 회장이 그나마 이제 기업인으로서는 엄청 성공인데 정치는 좀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제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군사 정권이라든지 거기 속에서 이제 기업들은 종속적 관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혜를 주고 또 이 허가권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정책을 받고 이렇게 운영해왔던 그러니까 어떤 정치 우위의 그런 사회였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정주영 회장이 꾸준히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절박감들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정주영 회장이 대기업의 총수이긴 하지만 이 정부의 과장 만나기도 힘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부, 그다음에 정치 권력 이게 워낙 힘이 강하다 보니까 기업은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그리고 또 뭔가 잘못 보이면 기업이 파산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바꿔내야 되겠다. 즉 우리나라가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인들의 어떤 입김과 이제 권한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거에만큼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하니까 네. 그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당시의 시대 상황도 그랬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예. 경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네. 이런 기업인들의 어떤 정치 진출을 그렇게 옛날처럼 나쁘게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죠.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YSDJ 이 지역의 어떤 이 잡혀 있는 그런 정치였지 않습니까? 네. 결국 YS의 어떤 영남과 DJ의 호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파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어떤 성적표를 보면 당시에 총선에서 31석을 얻었고 그리고 또 대선 출마를 해서 16%가 얻었다는 것은 그나마 저 지역 구도가 강고한 속에서는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저게 그리고 다 1년 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떤 굉장히 선풍적인 즉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정주영 회장이 그거를 이제 타파하고 나온 거고 특히 경부고속도로를 이제 고가도로로 만들겠다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떤 파격적인 제안들이 또 아파트값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때부터 우리 정치권도 이제 경제계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바뀌어낸 데는 저는 아마 정주영 회장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정치를 시작하면서 당을 창당을 했고 한 달 만에 14대 총선에서 이렇게 31명을 당선시키는 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고요. 대선에도 출마해서 구도가 좀 있었지만 16.31%라는 득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정주영 명예회장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요. 현대 출신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과거에 정주영 회장의 18번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옆에서 저렇게 추임새를 넣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허주연 변호사님, 저도 저 사진을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좀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어떤 모습인가요? 저게 이제 81년 현대건설 신입사원 학예 수련회에서 고 정주영 회장과 함께 고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로 알려진 송대관 씨의 쨍하고 해뜰 날 부르면서 옆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임새도 넣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은 재계를 넘어 정계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35살에 CEO가 될 정도로 예. 파격적으로 빠른 인사 승진을 했던 것도 정주영 회장의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기업 활동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버디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서 함께 해왔었는데 사실 이게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예. 정주영 회장이 정계를 진출해서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싶어 한 뜻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현대건설에 있었을 때인데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언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던 정주영 회장도 그때만큼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정계에 진출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 9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을 그만두고 정주영 회장이 과는 노선이 달랐던 민자당에 입당을 하면서 네. 국회의원으로 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그때 당시에 계속해서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아졌다. 그리고 현대건설을 나오면서 이미 두 사람이 결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고 결국에는 파란만장한 어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양측이 함께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정주영 회장은 나중에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이후에 DJ 정부 때 대북 정책으로 다시 한번 조명을 받으면서 활동을 각자 이제 영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정주영 회장이 타계했을 때 사실 굉장히 이제 뭐 타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추모사를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굉장히 박정하게 거절을 해서 사이가 회복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심경을 나중에 얘기한 바에 따르면 내가 추모사를 쓰면 정말로 돌아가실까 봐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타계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엉엉 우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청운동 자택의 모습을 드러냈고 고인을 운구하던 날도 상주 다음열에 서 있었던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서 두 사람이 결국에는 정말 좋은 동료이자 애증의 관계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를 함께한 인물 그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면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주영 명예회장의 대선 라이벌은 아마 당시에 당선이 됐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증의 관계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 표가 워낙 겹치다 보니까 그 선거에서 큰 실망을 하고 정주영 명예회장은 정계에서 은퇴하겠다. 앞으로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10년 만에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과 현대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탄압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제 3당 통합을 통해서 합당을 통해서 선거를 좀 수월하게 치를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주영 회장이 이제 출마하면서 꽤 어려운 선거를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거전을 어렵게 치르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재벌의 어떤 정치 참여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막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또 생각도 가졌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고 현대와의 어떤 관계도 꽤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조문하면서 어떤 그런 앙금들은 이제 풀었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남기신 것들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 지금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기업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이제 또 기업가 출신인데 본인도 대선 출마를 뭐 지난번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의 삶이란 게 정치 전문가보다는 이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경제를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국민적 어떤 선택권이 많이 옮겨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어떤 이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떠한 경제인들이 또 나올지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에 실망한 사람들이 기업인에는 또 기대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요. 정의선 회장이 자리 하나를 잘못 찾았을 뿐인데 저희가 정주영 명예회장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